까도 돼? 까도 상관없어요. 솔직한 느낌. 아니 나 아까 그러니까 가격 지금 방금 얘기하는 거 솔직히 안 사.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고. 안녕하십니까, 토이브로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에 앉아있냐, 더뉴 산타페에 앉아 있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좀 이 영상에 지금 화면 구도가 왜 그러지, 화면 각도가 왜 그러지? 라고 하실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항상 제가 제 영상은 항상 저만을 위한, 저 혼자서 항상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딱 누가 봐도 조수석에 누가 앉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친한 지인 형 한 분을 지금 제가 섭외를 했는데, 왜 섭외를 했냐, 딸바보 아빠 가장의 시선에서 SUV를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먼저 따지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알아볼 거고요. 참 굉장히 막히네요. 애들한테 그냥 한 번씩 이벤트지. 그러니까 크게 그거 하지 않아. 알았어요.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일단은 인사 한 번만 해요. 보지 말고. 아, 보지 말고. 예, 보지 말고 좀 먼 산 바라보면 돼요. 아, 인사 빨리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 해요. 아이씨. 이건 뭐 전문적인 뭐 TV 프로그램에 얘는 그런 게 아니야. 알았어. 그냥 일반적인 회사원, 그리고 딸아이의 아빠, 그리고 현재 맥스크루즈 오너입니다. 맥스크루즈. 맥스크루즈. 이런 거 찾아야 돼. 이런 거. 아, 예. 맥스크루즈 형이 근데 지금 탄지 얼마 됐죠? 2년하고 한 6개월? 6개월이 아니지? 8. 2년하고 9개월이네. 9개월. 제가 형한테 한번 촬영을 하자고 얘기했던 거는, 일단은 산타페가 원래 국민 SUV잖아요. 국민 SUV인데 DM 때 그 디자인이 최고였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정말 호불호가 거의 나뉘지 않았던 정말 최고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또 맥스크루즈가 약간 어떻게 보면 산타페 DM의 롱바디 버전 같은 느낌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전작인데 지금은 이제 산타페랑 팰리세이드랑 완전히 이제 독립을 했고, 서로 산타페 DM에서의 그 앞 모습을 좀 더 디테일하게 바꿔서 리어 같은 경우는 듀얼 머플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머플러 TV 딱 큼지막하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팰리세이드도 보면은 듀얼이 옵션으로 옵션이에요. 하지 예. 않나? 캘리그래피를 선택해도 80만 원을 더 주고 듀얼 머플러 팁을 가야 되는 그게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시선에서 봤을 때 듀얼 머플러가 준 또 그 감성이 또 있잖아요. 타기 전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진짜 그냥 산타페 롱바디라고 약간 폄하했던 차 중에 하나였어. 맥스크루즈로. 그냥 산타페에서 롱바디 길게 그냥 뽑은 차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많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타고 있는 사람들의 뭐 카페나 이런 거를 봐도 만족도가, 내가 다른 차들을 탔었을 때 이제 그런 뭐 자동차 카페 같은 걸 어쨌든 간에 가입을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걸 봤을 때보다 확실히 만족도가 엄청 높은 차라고 생각이 되는 건 맞지. 베라크루즈 때보다도 맥스크루즈서부터 우리나라에 그런 대형 SUV 붐이 많이 일었었고, 어쨌든 맥스크루즈가 시작이 좋다 보니까 팰리세이드까지 대박을 치는 그런 영향이 좀 있었는데, 멀리서 봤을 때 실루엣이 쟤는 산타페 DM이네? 근데 뒤를 보면은 거의 다 맥스크루즈 요즘에. 맥스크루즈가 보면 되게 오너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롱런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럼 그때 이유가 뭐예요? 맥스크루즈? 일단은 기존에 타던 차로는 우리 가족만 다닐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쵸. 네, 맞아요. 우리 가족밖에 다닐 수가 없고, 이제 뭐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다닐 일도 생각보다 이제 좀 많아지고, 연세가 드시니까 운전하는 걸 좀 안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이제 큰 차로 넘어가야 하는데, 카니발을 고민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인 가족이 카니발을 타기에는 부담되죠. 뭔가 커. 그리고 뭐 당장에 뭐 내가 혼자만이라도 어딘가 차를 쓰는 일이 있어도 뭔가 내릴 때 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산타페 7인승을 보고 사이즈가 너무, 사실 7인승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사이즈였어. 내가 이제 맥스크루즈를 한 이유. 3열도 어느 정도 확보가 조금이라도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맥스크루즈로 결정을 한 이유가 제일 큰데, 만족스럽지. 보통 그러면은 형이 만약에 뭐 부모님까지 모시고 어디 여행을 가요. 그러면은 1열에 뭐 형 타고, 2열에 형수님 타고, 2열에 이제 부모님은 타실 거 아니에요. 그럼 3열에 아이가 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되게 딜레마야. 3열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보너스 자리인데,
보너스 그쵸. 그만큼 안전에 있어서는 사실 불안하거든. 불안한. 엄청 불안해. 그치. 그래서 이제 최대한 어쨌든 간에 3열을 열면서 이동을 하는 경우는 1년에 진짜 솔직히 많아봐야 한 두세 번 정도인데, 카시트 놓고 아이가 타고 옆에 이제 와이프가 타지. 그리고 이제 뭐 내가 운전석에 앉고 뭐 우리는 이제 뭐 만약에 누나가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뭐 이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타고 앞자리에는 뭐 아무도 안 타는 경우도 있고, 아무도 안 타는 경우. 그런 식인데 3열에 아이를 태운다 라는 건 진짜 딜레마야. 맥스크루즈가 아까 말한 것처럼 카니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좀 상쇄가 될 것 같아. 뒤쪽 열에 뭐 누가 타더라도 좀 더 뭔가 안정감이 있는데, 맥스크루즈라든지 산타페라든지 3열을 열어서 아이를 태운다라는 거는 참 아빠로서 맞아요. 딜레마야.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가족이 이동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진짜 안전운전 하면서 뭐 고속도로에서도 뭐 뒤에 항상 이제 잘 보면서 그쵸. 운전을 해야지. 웬만해서는 안 태우려고 하지. 근데 아이는 타면 너무 재밌어요. 뒤에 앉는 걸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뒤에서 보여지는 그 시야도 재밌어 하는 것 같고, 뭐 기차라고 하면서 되게 신나해, 뒷열을 타면. 아 진짜로? 그치. 3열을 태우면 무조건 파선을 열어준단 말이야. 네. 그러면은 그냥 그게 재밌는 거야. 아이가 싫어하지는 않아. 다만 이제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치.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그치. 맞아. 몇 개가 더 생기는 거지. 전 그래서 항상 산타페랑 팰리세이드를 제가 좀 비교한 영상이 많은데,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솔직히 산타페, 물론 이제 맥스크루즈는 이제 팰리세이드급으로 봐야 되지만, 저는 굳이 3륜을 만약에 이용할 거라면 무조건 팰리세이드 사라거든요. 산타페에서 7인승? 7인승은 전 별로 의미 없다고 봐요. 그냥 공간도 너무 좁고, 예를 들어서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도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 나는 거랑 좀 공간이 좀 넓은 상태에서 나는 거랑은 사람의 그런 받을 수 있는 데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딱 저는 그냥 3인 가족이 타기에는 지금 산타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캠핑이란 취미가 맥스크루즈 사기 전부터 있었어요? 아니면은 맥스크루즈를 사고 나서 생긴 거예요? 맥스크루즈를 이제 준비를 하다가 차량을 바꾸면서 그냥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 그 전부터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걸 시작해야 되는데, 재밌을 것 같고 아이도 즐거워할 것 같은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너무 있는 거야. 기존 차량을 하려면 뭐 위에 루프 박스를 올린다든지, 그렇죠. 기타 등등 여러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생기고 차량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그 부분도 작용은 했어. 원래 하다가 그 짐이 수납 때문에 이제 차량을 바꾼 건 아닌데, 바꾸고 나서는 확실히 기존 차량이었으면 절대 캠핑을 하기는 너무 힘들었겠다. 하면 했겠지만 그치. 너무 힘들었겠다. 차가 커진 것만으로도, 이 하나만으로도 뭔가 이제 캠핑 장비를 사더라도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SUV가 진짜 많잖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뭘 하려고 해도 일반 세단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그치. SUV가 있을 때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뭐 세발 자전거를 승용차에 넣으려고 해도 그치. 번거롭거든. 맞아. 그냥 SUV는 그냥 트렁크에다 그냥 때려 넣으면 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뭘 하더라도 편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빠 차 뭐 그런 말이 수식어 계속 붙는 거 아닌가. 캠핑 장비가 또 많아졌잖아요. 많아지고 텐트가 2개 주죠. 텐트 2개. 텐트 2개 정도면 뭐 캠핑러나 봐도 뭐 그지. 캠핑 2개면은 형이 지금 형 트렁크에서 캠핑을 갈 때는 3열을 접잖아요, 그죠? 그지. 맥스크루즈가 거의 한 1100리터 정도 돼요. 1100리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 지금 타고 있는 전유 산타페 같은 경우는 600리터 조금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페이스리프트가 이게 되면서 좀 더 커졌어요. 차차 전장도 좀 길어지다 보니까. 형이 봤을 때 아까 트렁크 봤잖아요. 맞지. 형이 지금 갖고 있는 캠핑 장비를 봤을 때 여기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형 지금 1100리터나 되는 맥스크루즈 트렁크에 캠핑용품을 넣었을 때 여유 공간이 좀 남아요? 아니야. 근데 그 안에다 넣고, 나 같은 경우는 지금 가로바를 해서 루프백까지 올리고 다녀. 루프백까지?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 짐을 줄일 수 있다면 줄이지. 근데 산타페 지금 얘 정도만 돼도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봐. 웬만한 캠핑. 그렇지. 이번에 2열 공간 한번 와서 아이들이 앉았을 때는 정말 충분하죠. 어떻게 보면 엄청 충분해. 아이가 탔을 때 2열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2열을 일단 처음 탔을 때는 네. 차량을 이제 바꾸고 처음 탔을 때는 일단은 뭐 높으니까 네, 높으니까. 차가 높으니까 좋아하고 우리 집에는 아빠가 이제 운전하는 데랑 이제 자기가 앉아있는 데랑 멀다라는 게 느껴지니까 그게 재밌어 하더라고. 반대로. 아 그래요? 또 차를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걸 재밌어해. 아 타고 내리는 거. 차이가 타고 내리는 거를 약간 즐기는 것 같아. 이렇게 뛰어내리고 차에서 내릴 때도 뛰어내리고 사이드 스텝까지 달아줬는데 네. 굳이 그걸 밟지 않고 뛰어내리시고 그런 재미?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는 확실해. 근데 확실히. 그거를 재미를 좀 찾는 것 같아. 2열이 일단 넓으니까 넓은 면에서 좋아하고 차고가 높아진 거에 있어서 타고 내리는 거에서 또 약간 어느 정도 약간 재미가 생긴 것 같아. 저는 아직 애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장거리 여행 갈 때 솔직히 아이가 잠드는 게 좀 도와주는 거잖아. 아 맞지. 잤을 때 형이 예전 세단 준준형 세단에서 잤을 때 그 느낌, 아이가 형이 봤을 때 아이를 바라봤을 때 얘가 그 차량에서 잤을 때 느낌하고 지금 맥스크루즈에서 자는 느낌하고 어떤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많이 달라. 아 진짜요? 오.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 보시는 분들 얘기하시면서 뭐 카시트에 앉아 있는데 어차피 카시트에 아이가 이제 있는 공간은 카시트밖에 없다 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거리 자체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지고 아이가 같이 이동을 하다 보면 짐이 생각보다 되게 많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기존 이제 일반 준중형에 있을 경우에는 사실 아이가 타는 공간은 진짜 카시트에 한정되긴 하지만 그 외쪽으로 이제 부수적인 뭐 짐이라든지 뭐 와이프가 챙겨야 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아이뿐만이 아니라 뒷좌석에 이제 앉아있는 와이프나 이제 아이를 봤을 때 공간 자체가 엄청 여유 있어 보여. 전에는 이제 막 그 뭐라 그래 뒷좌석 이제 2열 뒤에 이제 트렁크 뒤쪽으로 이제 공간이 있잖아. 거기에다가 뭐 쿠션을 놓는다든지 뭐 이불을 놓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고 옆에는 가방이 있고 뭐 바닥에 가방을 놔도 발 공간이 좁고 했는데 지금은 짐을 놔도 여유가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가 편해한다? 아이도 편해하지만 이제 엄마도 편하니까 아이도 그만큼 편해지는 거 아닌가? 차량에 있어서 공간이 줄 수 있는 거는 아이가 그 카시트에 앉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그 왜 부수적인 공간들이 생기므로. 그렇지. 아이만 카시트 태우는 거의 없잖아요. 2열 카시트 항상 그렇지. 뭐 부모가 항상 대개가 동승하니까. 그렇지. 그럼 형은 차에 지금 뒷좌석 모니터 따로 해놨어요? 뒷좌석 모니터 튜닝은 따로 안 하고 네. 그냥 태블릿 거치대를 하나를 놨었는데 요즘에는 게임을 좀 좋아해가지고 닌텐도 스위치 용 거치대를 그걸 달아놨지. 6살인데 6살인데 글자를 조금 읽으니까 그걸 하면서 재밌게 놀더라고. 이제 그럼 제조사들이 뒷좌석 모니터에 게임 기능까지 넣어놔야 되겠는데. 그러면 좋을걸? 아니면은 그러니까. 최소한 뭐 미러링 정도라도 만약에 되면 그치 예. 진짜 쓸모가 있을 거야. 그 정도 옵션이면 아마 아빠들 환장하고 달 것 같은데. 제가 제 지인 중에서 형은 정말 딱 어떻게 보면은 평균적인 그런 보편적인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뭐야? 그러니까 딸바보라고 하면은 와이프에 좀 소홀한 그런 좀 분도 좀 계시는데 제가 볼 때 형은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 다 잘하는 것 같아. 너무 잘하는 형. 내가 그래서 내가 이런 면에서 형을 또 존경하고 형을 좋아하는 이유. 이걸 알아야 돼,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 형수님도 알아야 되지 않나? 형수님은 맥스크루즈 만족을 하세요? 차가 커진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엄청 크지. 안전하다는 게 느껴지잖아, 차량이. 그치. 준중형 차량이 뭐 다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일단은 극대화가 되는 건 사실이니까. 또 심리적인 안정감.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진짜 그 부분이 컸어. 아이랑 같이 타면 그냥 쉽게 말해서 짐 같은 거를 싫더라도 당장 2-3년 전에만 해도 아이 때문에 뭐 갖고 다녀야 될 짐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렇죠. 가방에다가 넣어야 될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뭐 한 번을 이동하려고 해도 전에 타던 준중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자기 뒷자리 앞에다 놔야 되고 조수석에다가도 뭘 놔서 내가 운전을 하다가도 뭘 빼줘야 되는 경우도 막 생기고. 그치. 그런 식이 되면 그게 다 어쨌든 간에 신경이 쓰이는 거고 다 그런 건데 엄청 크지 만족도는. 나보다 오히려 나는 이제 차량 이런 거에 좀 예민한 편이라서 사실 중고를 구매한 이후에도 막 신경 써야 될 게 계속 생기니까. 그렇죠. 1년 정도 타니까 그래도 이제 내 손을 타니까 이제 좀 그때부터 탈만하더라고. 그 전에 뭐 조금만 막 잡소리만 나도 막 되게 예민하게 막 그랬는데
지금은 뭐 나도 만족하고 와이프는 그냥 처음 탔을 때부터 많이 만족했던 것 같아. 2열 공조장치가 있는 게 확실히 좋긴 좋잖아요. 그치. 한여름이나 한겨울철에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뭐 더워하거나 추워하거나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요. 불평불만을 뭐 좀 낸다거나. 그 경우는 거의 없고 뭐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약간 그냥 플라시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3열의 에어컨을 킬 수가 있어. 3열 에어컨을. 2열은 자동으로 나오고 근데 더울 때는 3열까지 키라는 내가 어디서 글을 봤거든? 근데 그 이후로 좀 덥다 싶으면 이제 3열까지 켜면은 뭔가 이제 뭐 시원해지는 느낌? 앞에랑 뒤랑 같이 3열에서 트렁크 쪽에서 바람이 나오니까. 또 그게 있구나. 근데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굳이 3열의 승객이 타건 안 타건 간에 그렇지. 3열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원한 느낌. 근데 그게 느낌인지 정확히 근데 시원해지는 충분히 건지 형 말이 일리가 있어요. 시원해지고 데펴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긴 해. 음. 그래가지고 일단은 블루링크를 해놔가지고 차 타기 전에 일단 틀어놓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내부 공간 자체가 좀 작으면 오히려 그런 뭐 냉방이랑 난방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을 굳이 얘기하자면 아쉬울 수 있지. 파서는 진짜 여름엔 여름에 열면은 한 2, 3분만 좋고 진짜 금방 더워지네. 금방 더워져. 맞아요. 진짜 금방 더워져.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근데 실제로 이 썬루프를 봤을 때 처음에만 신기하죠, 솔직히. 처음에 신기해하고 뭐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뭐 이제 누군가 새로 태웠을 때 자랑해요. 그럴 때 자랑하느라 바쁘지. 그럴 때는 자랑하느라 아빠 그거 뭐 열어봐 뭐 하면서 막 그냥 약간 그런 아이를 약간 기살려주는 용도로는 매우 좋은 것 같아. 그 잠깐인데 너무 그걸 즐거워하는 거죠. 이 차는 이게 있다. 그리고 뭐 맞아요. 근데 그건 어른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옵션이라는 게 물론 없어도 상관없는 옵션이 있지만 근데 있으면 다 좋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옵션이라는 게. 있으면 좋아. 맞아. 형은 지금 타고 있는 지금 이 산타페는 어떤 것 같아요? 형도 이제 2.2 디젤이죠. 맞아. 디젤이고 얘도 2.2 디젤인데 진동은 되게 어떤 것 같아요? 진동은 그런 게 있었어. 산타페에 비해서 맥스가 진동을 되게 잘 잡았다 라는 얘기를 되게 내가 많이 리뷰들을 많이 봤었거든. 맥스를 딱 진짜로 탔는데 기존에 탔던 XUV에 비해서 승차감이 진짜 좋았어. 현재도 좋고. 네, 좋고. 근데 얘는 확실히 세차발 이상으로 훨씬 좋아. 지금 훨씬? 엄청 조용하고 진짜 좋은 것 같아. 바꾸고 싶다. 바꾼다. 당장 당장. 바꾸고 싶다. 눈을 감아. 아씨, 상상을 해. 그래. 지금 내가 돈 여기 이렇게 있어. 있어. 나 국산차에서 선택을 한다 했을 때는 형은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지원을 받은 제가 지원을 받은 산타페를 타고 있지만 그냥 뭐 브랜드 불문하고 국산차 중에서 산다고 하면 나는 차를 바로 사지 못하더라도 구경하고 보러 다니는 걸 되게 너무 좋아. 근데 금액대가 정해져? 아니면 그냥 다야? 뭐 예를 들어서 맥스크루즈 같은 경우도 뭐 사전 중반이었잖아요. 그치. 솔직히 형이 지금 즐기실 라이프 스타일, 가족들과 함께 즐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4천 이상 정도 줘야 4천 이상 주고 살 수 있는 SUV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면은 맥스크루즈를 탔다가 예를 들어서 좀 있으면 이제 투싼이 나오지만 투싼이 아무리 좋아져도 그 급 세그먼트는 무시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좀 작겠지. 4천 이상? 그렇게 되면은 뭐 국산에서 모하비도 있고 팰리세이드, 그다음에 뭐 산타페, 소렌토가 있는데 이 네 차 중에서 네 차 많이 고른다면 형은? 네 차 중에서 고른다. 그러면은 뭐 고민할 거 없이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 근데 팰리세이드는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 그냥 모르겠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그냥 그거면 됐다. 맞아요. 진짜 그래요. 이거면 됐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를 시승을 했었는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다른 차들은 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막 수입 SUV도 생각이 나. 막 그래요. 근데 팰리세이드만 타면 이상하게 그냥 팰리세이드 자체만은 만족이 돼. 왜냐? 이 크기에, 이 옵션에 가격에 꿀릴 거 없거든. 가격까 생각하면은 대안이 없거든. 맞아, 팰리세이드. 그래서 팰리세이드가 지금까지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또 그런 게 있단 말이야. 팰리세이드도 보다 보면 나는 이제 되게 그냥 뜬구름을 잡으면은 팰리세이드랑 트래버스를 많이 막 고민을 해봤었단 말이야.
근데 트레버스는 또 상대적으로 너무 커. 엄청 커요. 너무 커.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운전하고 그냥 도로에서야 괜찮지, 일반 공도에서야 괜찮은데 어디를 가서 차를 주차를 하려고만 하고 뭘 하려고만 해도 너무 커 걔는. 그렇죠. 맞아요. 좋아, 뭔가 튼튼해 보이고 더 튼튼해 보이고, 그래 뭐 짐 많이 들어가면 좋지, 뭐 그렇죠. 캠핑 갈 때 좋지. 근데 걔 너무 커. 맞아. 다 좋아. 아 멋있어, 막 검정색 막 다 나오면 멋있어. 맞아. 아 근데 결국 이제 뭔가 현실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아 이건 너무 큰데 이렇게까지 커야 하나? 그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지금 이제 아 그래 팰리세이드가 참 예쁘구나. 맞아. 팰리세이드가 최고지. 참 괜찮구나. 뭐 당장 구매를 할 계획은 없지만서도 그냥 계속 그냥 지켜보고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 시간이 가고 다른 차들이 나올수록 납득이 돼. 왜 팰리세이드가 인기가 있고, 맞아. 사람들이 아빠들이 뭐 아빠가 아니신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지만 왜 팰리세이드를 그렇게 보는지, 이 리스트, 위시리스트에 그냥 계속 포함이 되어 있는지. 차를 항상 이제 그런 말 있잖아, 뭐 아반떼 프롭 사러 갔다가 뭐 그랜저 깡통을 갖고 오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산타페를 캘리그라피를 4,500으로 구매를 한다. 뭔가 좀 아깝죠. 다른 대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격적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 만족감, 그게 100%는 절대 아닐 것 같아. 가격대 때문에.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옵션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옵션, 편의 기능에서는 가장으로서라기보다는 어린아이의 아빠로서는 파노라마 선루프지. 파노라마 선. 진짜로. 진짜 효과가 엄청 커. 이게 아이가 뭔가 이게 답답해할 때 뭔가 기분 전환을 시켜줄 수도 있고. 근데 트렁크 그 자동 트렁크 있잖아, 이거 버튼 눌러서 닫히는 거, 전동 시동, 그것도 좋아해. 로봇 같다면도 좋아해. 근데 요즘 차들은 거의 많이 그러니까. 그렇죠. 또 아는 차들을 보다가 그걸 보면 또 그런 거 좋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좋아할 그런 옵션들은 약간 진짜 굳이? 하는 그런 옵션들인 거지. 맞아. 아빠들 입장에서의 그런 디자인에 대한 편견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렇지. 우리 가족이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가 뭔지, 그게 중요한 거. 그런 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냥 봐봐, 카니발 타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카니발을 운행하시면서도 막 뒷자리에 막 리무진 시트 달고 화면 뭐 이렇게 모니터 같은 거 다 달고, 정작 운전하는 본인은 그걸 못 누리거든? 맞아. 진짜로 못 누리잖아. 맞아. 근데 그냥 그 뒤에 앉은 뭐 와이프라든지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동을 하는 거를 보는 게 아빠로서 되게 기분 좋은 거라. 흐뭇하고. 또 반대로 하면은 그냥 이제 운전할 때 좀 그로 인해서 뭐 아이가 뭐 지루해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 거 같아 진짜. 뒷자리가 편한 세단도 좋겠지만, 세단보다는 어쨌든 SUV라든지 그런 미니밴이라든지 이러면서 그런 편의상을 막 만들고 장착하고 하는 게 운전자는 느끼지 못하지만, 드라이버는 느끼지 못하지만 아빠는 느끼지. 대개 이제 아빠들이 운전 많이 하시니까 맞아. 아빠들은 못 느끼지만 그런 거를 막 치장을 하고 와이프들한테 눈치 보고 와이프한테 뭐 용돈 이렇게 몰래 모아서 하나씩 다는 이유가 그거거든. 그냥 뒤에서 이렇게, 난 되게 그런 게 있어. 가끔 이제 가다가 운전하다가 조용해지면 이제 룸미러를 보잖아. 그래서 와이프 등에 입 벌리고 자고, 애 등에 입 벌리고 자고 있어. 그냥 그거 보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냥 어쨌든 간에 나는 뭐 멀리 운전을 하면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뒤에서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가고 있다 라는 거를 느끼면은 아빠로서는 그게 되게 기분이 좋지. 이게 결혼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 같아. 형수님이 뒤에서 딱 이렇게 입 벌리고 자고 있어도 그게 편안. 그거의 행복을 느낀다. 근데 여자친구가 옆에서 입 벌리고 자고 있다. 그건 꼴보기 싫거든. 깨우지 그거. 깨워야지. 이래서 나만 운전하려면 깨워야지. 이래서 결혼을 하면 철든다는 말이.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근데 아직 나는 철들 준비가 안 됐어. 괜찮아. 산타페 타보니까 어때요? 좋아. 좋아요? 확실히 좋은 건 맞아.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 약간 새 차여서 그렇다라는 느낌은 아니야. 그거 이상으로 일단 승차감이 상당히 좋고 일단 이쪽 앞쪽에 있는 계기판도 되게 직관성이 좋은 것 같아.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 최소한 옵션도 그렇고. 그렇지. 짧은 거리보다는 긴 거리, 장거리를 운전할 때 옵션 바를 느끼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맞아요. 특히나 이제 직장 다니고 아이랑 같이 이제 시간 보내고 하다 보면은 단거리 주행보단 거의 무조건 장거리가 많단 말이야. 서울 시내 주말에 움직이려고 해도 장거리 가는 느낌이야. 그치. 어디를 움직이려고 해도 거의 1시간씩은 맞아, 운전을 맞아. 하기 때문에. 맞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옵션은 아까 말한 것처럼 뒷자리를 뭐 안락하게 만드는 거는 뭐 와이프와 자녀들을 위한 그런 거다 치면 운전에 관련돼서 이제 옵션을 넣는 거는 그래도 최소한 운전을 하는 나에 대한 그치. 배려. 배려 맞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충분히 훌륭하게 갖고 가는 게 차량을 맞아요. 오래 탈 거니까 맞아요. 10년 타야지. 뭐 10만 킬로 타고 뭐 많이 타면 20만 킬로 타고 타야지. 맞아요. 방향시등 키면은 아.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없어도 굳이. 굳이 있는데 근데 이게 있으면 진짜 편해요. 정말 그래. 편하고 헤드 디스플레이도 써본 사람만 알아. 헤드 디스플레이가 있다가 없으면 정말 불편해요. 그치. HUD는 진짜로 굳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옵션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놀랬어요. 매니저로. 물론 저는 이제 워낙 HUD에 많이 이제 적응이 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도 소비자들 아니면 일반적인 분들도 당연히 HUD를 좋아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 경험을 못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게 필요가 있나.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저는 항상 HUD 무조건 넣으라고. HUD랑 이 반절 주행 옵션 무조건 넣어라. 신차를 타는 데 있어서. 반절 주행은 진짜 느껴봐야지 좀 알지. 그건 참. 그러니까 물론 100% 안전하진 않지만 고속도로에서 어느 정도 지금 기술력에서는 안정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두 개는 넣으라고 하는데 운전자를 위한 아빠를 위해서는 이제 그런 옵션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마찬가지고 그 너무 이제 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넣어 놓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운전이 편해야 내가 뭐 와이프나 아이를 데리고 어디 멀리 놀러 다닐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운전하는 게 힘들면은 어디를 놀러 다니겠어. 4천 초반 정도의 가격대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면은 만약에 산타페 같은 경우는 옵션 좀 좋게 살 수가 있고 운전자를 위한 옵션도 많이 넣으면서 가족을 위한 옵션도 다 줄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팰리세이드를 만약에 뭐 4천 한다고 하면은 운전자를 위한 옵션을 좀 빼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땐 또 어떻게 보면은 맞네. 어떻게 보면은 3열이 필요하지 않는다 나가면은 그러면은 굳이 팰리세이드 아주 필요 없이 충분하지. 아주 충분해. 팰리세이드에서 한 중상의 옵션을 선택하느니 모든 옵션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산타페 풀옵션 차량이 더 아주 운전자한테까지 그렇지. 만족감을 줄 수 있다. 그거는 완벽하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정말 잘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형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면 형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만의 옵션을 잊어먹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전이 힘들어지잖아. 운전을 하는 거를 힘들어 하시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에 대한 또 애정이 있어야 또 이 차를 갖고 또 여러 군데 많이 가고 장거리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또 자동차가 주행을 하는데 만족감이 있으면 그 여행이 더 특별하게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즐겁지. 운전자가 일단 먼저 마음에 드는 차량을 선택해야만 여행을 가서는 당연히 즐겁겠지만 여행을 가는 과정까지도 충분히 즐기면서 만족할 수 있다. 그 과정에 있는 운전이 그렇죠. 일이다. 힘들다. 좀 불편하다. 내가 전에 이 옵션을 넣을 걸. 하는 후회를 하느니. 그렇죠. 하느니 뭐 옵션 뭐 400만 원 들어가서 뭐 36개월 할부하면 얼마 추가돼? 맞아. 너무 가족들만 신경 쓰지 말고 아빠도 아빠 자신의 그런 라이프 스타일도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꼭 가족분들 결국에는 그냥 그거야. 프로그램 사. 그렇지.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눌러주시고 자, 또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